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뉴욕 증시를 시작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행되었던 이 11월 달 FOMC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된 부분을 소화한 가운데 이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에 따른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 오늘 오게 되었다 정도로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보여지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페드는 당분간 정책 변화를 멈추고 인플레이션 지표와 변화를 살필 것이다라는 점 이걸 시사를 했습니다. 페드 위원들 어떤 얘기를 했냐? 그냥 공통적인 특징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 오케이 괜찮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 최근에 보여줬던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부분만으로는 모자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의 위치보다 더 많은 이 물가 하락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봐야지 벌써부터 빠르게 움직이면 안 된다. 라는 게 이 페드 위원들의 중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하락에 대한 지표가 괜찮게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아주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이 나오게 된 만큼 현재 인플레이션이 다시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누군가는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의 이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질 시기가 조금 뒤로 늦춰졌다라는 걸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늦춰졌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괜찮다면은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게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지표들 CPI, PPI, PC 그리고 고용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현재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 확인했을 때 12월 달을 기준으로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99.5%였잖아요. 근데 이게 94.8%까지 조금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빠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향후 나오는 지표와 연결해서 왔다 갔다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점이 이 경제 활동이 약간 위축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나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택 자재 판매 업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재량 지출이 줄어들면서 분기 매출, 연간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가전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 여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연간 매출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류업체인 아메리칸 이글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긴 했지만 연말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꺾인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시장에 한 번 정도는 좀 하락을 만드는 이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부분 역시도 물가 하락을 부추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폭락은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반대로 이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더해주는 이런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냥 과하게 매출이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이것도 괜찮은 소식 중에 하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커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중국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치가 바닥에서 꿈틀거리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중국 부동산 살아나면 한국에서 여기를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AI에 대한 투자는 정말 정말 많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대장은 역시나 엔비디아죠. 그랬을 때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이 3분기 매출이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 매출만 놓고 봤을 때 181억 달러 하나로 23조 원 잡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145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41%, 전년 동기 대비 279% 급증해가지고, AI 쪽은 결국에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쪽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 하지, 앞으로도 줄어들진 않겠구나 한동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시장 예상치 모두를 상회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여기 연결되어 있는 고성능, 뭐 디램이나 이런 쪽에 이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내용도 아주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국제유가는 WTI 기준 77.77달러. 근데 이게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는 게 지금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80달러 위로 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안정도 빠르게 될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채권 강세, 달러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반도체 괜찮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온 디바이스 AI 전략으로 해가지고 아예 확장까지 이 시장 자체를 시키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미래 먹거리라고 자사에서 판단을 했나 봅니다. 자, 그런 만큼 한국 내에서도 AI 뭐 디바이스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중공업 쪽에서 올해 목표 수주액을 못 채우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가가 상당히 괜찮죠. 그에 대한 부분으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고부가 선박을 수주하기 때문에 이미 수주 받은 걸로도 괜찮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신조선가 상승세.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게 시가거든요. 업황이 좋으면은 이 조선 이 배의 가격이 비싸지고 업황이 안 좋으면 배의 가격이 싸집니다. 근데 조선 가격이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는 확실하게 많이 남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랑 계속 이제 친환경 정책이 꾸준하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기준이 발표되면은 그에 맞춰서 배도 그에 대응해서 이제 새롭게 건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 좀 기다리느냐, 최근에 좀 수주가 늦춰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대전환기는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새로운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눈치만 보고 있었던 선주들이 대규모 이 수주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겠죠? 약간의 시간차일 뿐이지 발주 물량이 대규모로 나오는 거는 분명히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중국이랑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후반부터 2020년도 초반까지 너무 만들어 놓은 배의 품질이 안 좋다라는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실제로 뭐 컨테이너를 쏟는다든가 저기 어디냐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그거 막은 것도 일본 배였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그냥 저가 배 위주로 해갖고 점유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기술력이나 안정성 부분으로 확실하게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발주 물량을 싹 다 쓸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최고의 호재다. 이런 내용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영국 원전건설 양해 각서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전에 무너졌던 협력 관계를 복원한다라고 하는데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보다 소형 원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확산을 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거 속도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영국 경제가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나 가스 가격은 물론이거니와 전기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는 일반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표를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싼 전기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SMR은 앞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원전이나 이런 쪽이 떠오르면 당연히 수소 생태계 역시 커질 텐데 지금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수소 생태계 구축 이거 시작한다는 얘기 들리고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주변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친환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기차는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전기차인 LFP 배터리를 이용한 이쪽으로 투자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내용이 국내, 국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계속해서 더욱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고성능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들도 판매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LFP 쪽도 지금 당장은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성능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가 전기차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순간이 지금 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이 공부하는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올려드리고 제가 보는 내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다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횡보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 수급이랑 이제 차트의 추세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두산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원전이죠. 제가 그랬을 때 요즘에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냐? 지금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정부랑 지금 영국이랑 원전 협력 확대에 대해서 이제 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FTA 개선 협상도 재개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사업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 부분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국이 지금 원전에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긍정적을 넘어서 적극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SMR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원전을 설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과거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근데 한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 물량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국이랑 프랑스는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이제 영국이랑 미국은 또 밀접하잖아요. 미국과는 이제 경쟁이 좀 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자체 SMR로 진출하는 것도 참 많이 괜찮겠지만 미국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미국 기업에 주기기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체는 어디다?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쪽이 좀 더 많이 남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이렇게 납품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에 수혜를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다른 원전 회사들은 돈을 못 벌어도 에너빌리티는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걸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이 소형 원전 건설비나 여러 가지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부의 지원 하에 SMR 다시금 살아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결국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연설까지 하면서 땅땅땅 확실하게 정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원전 하면은 패키지로 계속 묶어서 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소 생태계. 자, 근데 두산은 수소 관련으로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야, 먹을 게 참 많이 오겠네. 라는 부분 생각을 하며 이러한 내용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참 괜찮은 내용이 나왔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네, 이제 수급이랑 차트를 보면서 방향성을 좀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어제는 기관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의 흐름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여기 한번 뚫고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도 있겠구나. 예, 여러분들 이 모습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게 홀딩 하시면서 이러한 상황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지라인 어디 보는 게 좋겠냐? 지금 21선이랑 21선이랑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거 역시 매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외국인 수급 괜찮으면 21선 아래로 빠지는 경우 자체가 안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조금 여유롭게 보자라는 의미로 21선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지라인은 여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냐? 과거의 예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 찍고 21선 돌파했을 때 자, 상단까지 가는데 여기 돌파하면은 61선까지 다 같이 돌파했을 시 이렇게 쭉 치고 가는 모습 노려볼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현재 1순위 목표는 위에 있는 21선 기준의 볼린저 밴드 상단 노려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61선까지 같이 돌파한다면 쭉 한번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41선이랑 이 121선 겹쳐 있는 부분은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수월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져가지고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로 봐야 되냐? 그래서 저항의 역할을 크게 한다면은 61이랑 480 여기가 핵심 라인이다. 라는 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매도 자리를 잡아간다면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 이렇게 타고 갔을 때는 홀딩인데, 여기를 이탈하면 쭉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탈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물량의 정리를 생각을 하시고, 다시 바닥에서 자리 잡으면 매수 이후에 지금 이용했던 걸 또 한 번 더 써먹어갖고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하면서 포인트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영국에서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나 여기는 SMR로 굉장히 적극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설령 그게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안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수혜를 받아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꿀리는 게 없다. 두 번째, 수급을 놓고 봤을 때에는 외국인 지금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 그럼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이건 매집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셔라. 지지라인은 21선 보시면 되고요. 올라갔을 땐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만약에 61선까지 수월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은 481선을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어디가 중요하다. 결국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갔을 때 여기를 이탈하면 그때 정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너빌리티 이렇게 정리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이건 추적 관찰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순간순간 바뀌는 거 제 영상을 통해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벌써 이제 이번 주에 절반이 지나가네요. 날씨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많이 추워진다라고 하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며 이번 주도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